무시무시한 여자의 잔혹한 질투 때문에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사형수가 된 미미 웡이라는 여성입니다. 사형수. 여성 사형. 사건은요, 1970년 1월 6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본인인 와타나베 히로시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딱 일본 야쿠자 느낌. 그렇죠. 딱 느낌이. 일본 분이군 히로시.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를 느꼈어요. 화장실 문 앞을 봤더니 자신의 새 아이가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지죠. 뭘 봤길래 충격식이나. 바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자신의 아내 와타나베 아야코의 처참한 모습 때문에 너무 놀라게 되죠. 아, 죽은 거예요? 목과 배에 수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어요. 수차례 칼에 찔렸다면 복수 감정적인 살인이네. 그렇죠. 살해당한 당시 9살이었던 히로시의 큰딸 치에코가 울면서 아빠 히로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미 아줌마와 어떤 남자가 엄마를 찔렀어요. 미미 아줌마? 그럼 아이들이랑 좀 아는 사이인 거예요? 저분이 미미 아줌마죠 지금. 그렇죠. 미미 미미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또 가는 거. 아니 근데 여긴 불륜을 해놓고 왜 자기가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불륜 여인 미미를 미미 아줌마라고 친근하게 불러요? 그게 신기하네. 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미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미미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때 의붓 어머니와 의복 형제들 사이에서 좀 학대도 받고 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언어폭력은 물론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가족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찌꺼기로 끼니를 때운 적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미는 남들보다 더욱더 좀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결핍 같은. 또 가정 환경이 안 좋을 때 이제 원래 가족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미미도 이제 좀 그런 식의 행동을 보였었나요? 미미는 일단은 되게 빨리 좀 괜찮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미는 19살 때 친구 소개로 만난 심우금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미미는 가족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심우금에게도 결국에는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미미가 히로시를 만난 거는 첫 남편이죠. 심우금이랑 헤어진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첫 남편과 헤어진 후에 미미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술집에서 웨이트리스 겸 댄서로 일을 했을 때 손님으로 온 히로시를 처음 보게 됐는데 좀 뭔가 관대한 성격과 함께 세련되고 강인한 모습, 딱 이런 모습에 반했던 것 같고 또 히로시 또한 치파오를 입고 있는 그 날씬한 미미의 그런 몸매나 대화를 나눠봤을 때 또 매력적인 미미의 모습에 이끌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히로시한테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이게 계산을 살짝 해봐도. 그렇죠. 미미는 그거를 알았어요. 히로시랑 대화를 하고 알고 빠지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자꾸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히로시는 오롯이 내 남자, 나만의 것. 그런 관점으로. 이라는 멀리 있어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 질투로. 근데 질투조차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미가. 그렇죠. 그리고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와 만나는 동안 미미는 임신을 했어요. 히로시의 아이를. 그렇게 또 아니 되는 불륜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갖는다는 게 미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임신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히로시는 미미랑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근데 왜 임신까지 하고. 히로시는 미미에게 얘기를 해요. 난 일본에 있는 가족을 버릴 생각이 없다. 미미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너무 못됐다. 그러니까 히로시는 실수였던 것 같고 저는 히로시가 이제 진짜 나쁜 것 같거든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마음이 같은 줄 알았던 히로시의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홧김에 이별을 하고 낙태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로 다시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쉽게 헤어진다라는 거는 질투의 화신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직은 그러게. 시작이 안 됐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에 여전히 히로시를 잊지 못했던 미미는 계속해서 히로시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 너 잊지 못한다. 또 좋아했구나. 히로시도 되게 답답한 게 이런 미미의 편지에 답장을 계속해줘. 아 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히로시가 이렇게 미미의 연락을 받아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미미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미미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대요. 폭력적인 면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밀쳐내면 미미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일하는 곳에 와서 뭐 난동을 피우지 않을까? 뭐 이런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재결합을 해요. 또.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러면은 히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결합을 한 건데 그러면은 좀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예요. 아 왜요? 집도 구해주고 집안에 가정부를 둘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게 히로시가 계속 지원을 해줘요. 근데 미미가 꿈꾸던 히로시와의 핑크빛 미래는 산산조각이 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일본에 있던 히로시의 아내 아야코와 3명의 자녀들이 싱가포르로 넘어오게 돼요. 히로시로서는 최악인데. 아니 히로시의 가족들이 어쩌다가 싱가포르로 오게 된 거죠? 이제 미미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폭력적이고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고.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야코한테 연락을 해서 나 사실 여기서 불륜 관계인 여성이 있다. 근데 그 미미라는 여성과 헤어지려면은 우리 가족이 와야 될 것 같다. 네가 좀 떼내줘라. 약간 그런 식의 도움을 청한 거네. 그렇죠. 부인에게. 부인에게. 미안한데 나 외도 그쵸, 중에 그쵸. 있는데 정리가 안 돼. 네가 정리 좀 해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히로시 멋없다.